중요 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미제 사건하고 중요 사건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뭐 어떨 때는 뭐 2번 더 나가기도 하고요. 하는데 오늘 사건은요. 저도 이거 뉴스에서 들어봤습니다. 예. 그때 정말 뭐랄까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뭐 맨날 살인 사건, 강간 사건 이런 거 다루는데 오늘은 돈 사건입니다. 네, 김제 마늘밭 돈다발 사건. 그래서 이거 여름이라 갑자기 이제 또 지긋지긋한 장마 끝나니까 또 폭염이에요, 폭염. 아 이제 자꾸 우리나라가 이제 살기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코로나는 또 다시 시작이죠. 네. 신천지가 불 붙이더니 이제는 뭐 무슨 교회요? 사랑제일교회. 저 정광훈 목사 뭐 무슨 사랑제일교회인가. 사랑을 제일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다 힘들다 보니까 정말 돈다발이 그리워질 때입니다. 경제적인 상태가 좀 많이 위험한데요. 그래서 고르신 거죠, 교수님? 그래서 이제 겸사해서 좀 너무 무거우니까 요 하나 정도는 요 좀 재미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사실은 우리는 재미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사건이라. 네. 그건 뭐 또 또 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재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범죄로 벌어들인 그 어떤 돈. 네. 이거는 결국은 걸린다. 네. 그래갖고 다 압수되고 그런다. 뭐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파멸하게 돼 있다. 그 돈 열심히 나쁜 짓 해갖고 장박아 봤자 네. 끝은 안 좋다. 오히려 가족까지 저 교도소 보내는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네. 하나 골라봤어요. 예. 네. 한번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이게 2011년 4월입니다. 9년 전이에요. 네. 9년 전. 김제의 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논밭이 가득한 마을에 아니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서 이렇게 한 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김제 그 시골 마을은 그 논밭만 있었대요. 그 네. 인근에 그 민가도 뜨문뜨문 있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관할하는 그 동네 파출소장을 제가 잘 알아요. 아, 그 친구가 거기는 진짜 그 논밭만 있어갖고 큰 사건 사고도 없고 사람들 외지인들을 많이 볼 일이 별로 없대요. 근데 하여튼 이 마늘밭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졸지에 김제 관광 명소가 돼버렸어요, 한동안. 그래갖고 외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그 인근에서 교통 정리를 한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김제 거기 파출소장님은 뭔 일인가 이렇게 싶었을 텐데요. 더 황당했던 건 뭐였냐면 아니 밭에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떡하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 이제 사람들 못 들어가고 기웃기웃만 거리는데요. 그래서 그 300평 정도 되나 봐요, 밭이. 네. 그래서 거기에 또 보니까 폴리스 라인이 있다면 같이 따라가는 게 바로 경찰들이죠. 경찰들이 손장갑을 끼고 그 밭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김제가 관광 명소가 된 건 이 사건 끝난 이후에 그 마늘밭에 돈이 엄청나게 모여 있다 들어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그걸로 집합을 했어요. 기 받으려고? 예, 뭐 이거 뭐 그래서 아주 그 파수장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는 2011년 4월 달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저 마늘밭에서 폴리스 라인 치고 이제 경찰들이 손장갑 끼고 뭔가를 찾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밭을 전체를 갈아엎었대요, 경찰이. 아이고, 그 네. 아까운 밭을 그러니까 진짜 아까 교수님 여기 써놨는데 저 이 표현 보고 빵 터졌거든요. 마늘밭이 아니고 쑥대밭 됐다. 맞아요. 아마 경찰들이 마늘밭을 다 갈아엎은 모양이에요. 네, 이미 짐작하시고 계시겠지만 도대체 경찰들은 뭘 찾은 겁니까, 교수님? 그 돈 찾은 거죠. 뭐 우리 저 서두 얘기했잖아. 김제 마늘밭 돈다발 사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돈다발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은 안 맞아. 다발은 뭐 그냥 요 정도가 다발이지. 이거는 다발이 아니라 돈 무대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텐데 얼마일까요? 한번 이제 저희가 또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마늘밭에 그러면 이 주인. 네, 그러니까 돈다발이 나왔으면 이 주인이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주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씨입니다. 2010년 5월 전주에 살던 이 씨가 여기 와서요. 이 김제 마늘밭을 구매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2011년 4월 달에 돈다발 나와가지고 경찰이 폴리스 라인 치고 막 찾았죠. 네. 그 전해 2010년 5월경에 전주 살고 있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김제에 와가지고 그 마늘밭을 샀어요. 그거 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거 왜 삽니까? 그랬더니 네 여기다 집 짓고 채소 심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이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매일 그 밭에 찾아와가지고 자갈을 캐내고 들깨, 고추 같은 거 심고 그리고 마늘도 심고 그러는데 마누라도 자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내도. 진짜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2010년경에는 저 전주 사는 이모 씨가 이제 일로 이사 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이 마늘밭에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네, 우리가 아까 4월로 갔었죠. 2011년 4월. 바로 2011년 4월 8일 날 문제가 생기는데요. 굴착기 기사가요. 아마 밭을 갈거나 뭐 그런 게 있었겠죠? 나무 옮겨 심었대요. 나무. 그래서 그 굴착기 기사가 돈을 훔쳤다. 이 마늘밭 주인 이 씨가 나를 돈 훔쳤다고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이 밭주인 이 씨는 어떻게 했냐면 내 밭에 17억 넣은 페인트통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페인트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5만 원 다발을 거 있잖아요. 다발을 아마 이렇게 딱딱딱 넣어서 이걸 5개를 밀봉을 해서 밭에다 아마 심어 넣었나 봐요. 근데 그거 중에 2개가 없어졌는데 이거 범인이 굴삭기 기사다. 그러면서 오히려 굴삭기 기사를 신고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굴착기 기사를 추궁을 한 거예요. 야, 내 밭에다가 너 저 굴착기 기사가 거기에서 아마 이 밭을 사기 전에 그 밭주인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무슨 나무를 여러 개 심어놨는데 땅만 팔았고 이제 나무는 나중에 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마늘 심고 채소 심는 건 좋은데 그 땅 경계 한 300평 되는데 경계를 이루는 그 인근에 이제 심어있던 나무 이것까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아마 이제 이건 내가 나중에 파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주인 밭 전주인이 그 나무를 파오라고 시키니까 굴착기 기사가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저 집사람하고 그 남편은 굴착기 운전하고 조종하고 아내는 식당하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그 전주인한테 나무 파오라고 그러니까 나무를 파서 옮겨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밭주인 이 씨가 전주에서 이사 온 이 씨가 야, 너 내가 그 밭에다가 페인트통 5개에다가 내가 17억 정도 되는 돈을 그 현금으로 묻어놨는데 17억을 그 중에 2개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17억 전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페인트통 5개에 17억을 넣었는데 그러면 얼마 한 꼴인가? 7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페인트통 2개가 없어졌다. 네가 가져간 거냐 이 새끼야. 너 저 나무 파가면서 이러니까 굴착기 기사가 팔딱 뛴 거 이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이 사람이. 어디서 범인으로 몰아요. 당신이 뭐 거기다가 돈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그렇게 넣어놨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내가 먼저 가서 내 경찰에 신고할게. 나 안 가져갔으니까 나 경찰에 가서 신고할게. 그러면 뭐 신고해. 또 그런 거야 이 씨가. 네. 그래서 저 가서 그 굴착기 기사 이 씨가 저 굴착기 기사가 경찰서 가가지고 내가 나무만 옮겼는데 저 밭주인이 내가 그 페인트통에 있는 그 뭐 현금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관 2명이 옵니다.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마 매화나무였나 봐요. 매화나무, 네. 매화나무. 네. 그래서 근데 페인트통 2개 본 거는 맞다. 근데 그냥 그거 보고 나 흙으로 분명히 덮어놨었다. 그러니까 2개를 파는 과정에서 2개가 나온 거네. 근데 이제 그 속에 5만 원짜리 돈이 드는 거는 이 사람 모르고 덮었다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밭주인은 2개 저 굴착기 기사 가져갔다는 거고. 네. 나 흙으로 그냥 덮었다 보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굴삭기 기사가 정확하게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늘밭 가장자리 아마 쓰레기 더미가 있었나 보죠. 거기에 페인트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찾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경찰에 나 신고할 거야. 돈 내놔 너 페인트통 2개. 그러니까 나 안 가져갔어.
무슨 소리야? 분명히 내가 넣어놨는데 네가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져갔는지 안 갔는지 보자. 내 경찰에 신고할게. 그럼 너 신고해 임마. 그 신고한 거예요. 그 경찰이 출동했어요. 자, 굴삭기 기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페인트통 2개 보긴 봤어요? 왜 봤어요? 매화나 옮기는 하고 파는 과정에서 2개 나왔는데 난 그 안에 돈 들은 거 모르고 그냥 저 대충 밀어내고 그냥 그 땅에다 흙으로 퍼서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찰이 오케이 그 지점이 어디야? 갔어요. 판 거야. 거기 2개 나왔어요. 네. 근데 5만 원권이 그냥 넣진 않고 비닐에다가 이렇게 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통에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5개니까 5개 17억이니까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들어갔겠다. 네. 한 통에. 네. 와. 그래서 이제 뭐 신문 기사에는 보통 7억 정도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통.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7억 정도의 돈이 밭에 묻혀져 있어? 그것도 5개 중에 2개만 있는데 그럼 나머지 3개도 또 그만큼 들었다는 뜻이잖아. 네. 경찰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거 뭔가 그리고 누가 요즘에 돈을 땅 깡통에서 묻어놔요. 그러니까요. 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3억 원 정도 들어가는구나, 페인트통에. 그래서 이 경찰은 이 씨하고 이 씨 가족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물어보죠. 돈의 출처를. 너희 돈 어디서 났어? 따지죠. 당연히. 네. 그 많은 돈을. 그리고 현금을 숨기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거는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은행에 못 넣을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 밭주인 이 씨하고 그 가족들 추궁한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경찰 생각에도 아까 5통 중에 2통이 발견됐으면 네. 어딘가에 더 돈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수색을 해봅니다. 수색했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수색 근데 아들 렌터카에서도요 10억 10억이 원이 나왔어. 나고요. 우와, 현찰. 네. 5만 원권입니다. 이거 전부. 네. 예. 그다음에 아파트 금고가 있었나 봐요. 아마 개인 금고겠죠. 전주 쪽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그 1억 1,500만 원. 어. 그다음에 밭하고 아까 플라스틱 통 아직 안 발견된 게 있었잖아요. 아, 거기 또 네, 10억 교수님. 그 총 27억이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와, 그럼 도대체 이 마늘밭에는 돈이 얼마나 심어져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이거 황금밭이네. 돈밭이네, 돈밭. 와, 그렇게 이제 27억 찾고 경찰이 야 이거 얼마나 더 있을까 이제 궁금해할 때 그때 이제 굴착기 기사가 경찰서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 굴삭기 기사님. 이 사람 대단해요. 나를 도둑놈 취급해 이거죠. 내가 나무 옮겨 심을 때는 컨테이너 박스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밭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생겼다. 요거 이상해. 경찰한테 얘기하면서 그 아래 파보면 어떻겠어요? 저 사람들이 일부러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네. 그러니까 굴착기 2대 동원했어요. 경찰이 또. 그래서 파봅니다. 그 컨테이너. 컨테이너 아래를 네. 파요. 예. 그랬더니 교수님 놀라지 마십시오. 참나 이거. 86억 6천만 원이 그 추가로 주변에서 추가로 발견이 됩니다. 이미 저 27억 한번 발견했는데 경찰이 네. 추가로 저 86억 6천만 원? 네, 86억 6천만 원. 난 얼마 정도나 저 신문 기사에서 보긴 봤어요. 네. 돈다발이 얼마 안 쌓였는데도 꽉 차더라고요. 이게 돈다발에는 이게 표기가 돼 있을 때문에요. 3.0, 5.0 이게 3억, 5억 그거더라고요. 그 표기가 이 돈다발에 돼 있더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부 찾은 게 110억 7,800만 원이에요. 110억. 마늘밭에 110억이라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110억이 땅바닥에 묻어있는 거예요. 자, 5만 원권 묶음이에요. 5만 원권 묶음. 그래 전부 합해 보니까 자 플라스틱 통 24개. 네. 그걸 나눠가지고 밭 가장자리에 1m 간격으로 그 해서 파서 1m를 파가지고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 야 저녁에 그거 몇 개 파갔으면 아니 밭에 열심히 올 수밖에 없었네. 이거 누가 훔쳐갈까 불안해서 어디 밭 그러니까 뒤에- 매일 온 거죠. 그 돌 캔다고 그러면서 그 묻으러 간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만 원 묶음 플라스틱 통 24개 1m 깊이 아래에 묻혀 있는데 총 110억 7,800만 원. 110억 말이 110억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교수님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110억 정도면 얼마나 될까? 만져보지를 못해서. 네. 근데 그렇다면 이 110억이나 되는 돈 사실 일반인이 만져보기는 어려운 돈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럼 이 돈은 뭘까? 또 경찰은 이거 조사를 안 당연히 하고. 조사하죠, 당연히.
하여튼 돈을 왕창 경찰이 샀고도 이거 뭐지? 이거 뭘까?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돈이 들어왔을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씨의 처남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둘이 바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 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씨는 매형인 거고 그 밑에 처남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남동생들. 거기 보니까 처남 둘이 있는데 이 처남 둘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인터넷 도박, 불법 도박 사이트.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불법 예전에 도박 사이트 해갖고 떼돈 버는 놈들이 있었죠. 네. 뭐 어떤 우리 기사에 났었잖아요. 뭐 불법 도박 사이트 그거는 다 나중에 이제 추징되거든요. 네. 검거돼갖고 네. 구속되면 돈 다 뺏기고 그러니까 은행 같은데 못 넣죠.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 아파트 뭐 이런 데다가 금괴 사가지고 막 화장실 천정 떠서 넣고 그런 거 막 수십억씩 찾아내고 경찰이 그런 적도 많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2008년 1월 달부터 2009년 11월이니까 뭐 한 1년 남짓했네요. 1년 10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인터넷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로 챙긴 돈이래요. 수수료로. 네, 이게 운영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돈을 걸면은 여기에서 수수료 뭐 10에서 20%를 아마 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 이걸 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들은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먹는 거지. 그렇죠. 이게 도박 사이트 수수료로 챙긴 이른바 범죄 수익금이에요. 네. 이게 적발되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무작정 금융 저 압수 대상이에요. 이거 어디로 가게요?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고로 귀속돼요. 이거 압수되면 그러니까 이놈들이 금융거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현금화 시켜가지고 숨겨놓고 땅바닥에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 썩는 냄새가 엄청나게 흉악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러니까 말이야. 땅이 거기다 이제 뭐 안 나겠네. 그때 우리가 그 사이버 범죄 특집할 네.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범죄 수익금을 자기 자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탕진해서 쓰고 다 국고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귀속이 되니까. 네, 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범죄 자체가 단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건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은행에 입금 못하고 적발되면 다 압수되니까 현금 보관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믿고 맡길 사람을 찾았던 게 가족이죠. 그렇죠. 전주에 살던 누나예요. 매형 이 씨하고 이 밭주인. 네. 엄밀히 얘기하면 밭주인도 매형 아니죠. 걔들 돈으로 산 거니까 그 밭.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사람을 찾은 게 이제 전주에 살고 있는 누나하고 매형이었던 거고 매형 이 씨가 이제 그거 받아서 갖다 묻기 시작했는데 인천에서 했네요. 불법 네. 도박 사이트를. 아마 거기에 불법 사이트 그 우리가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한 1년 좀 난지 넘게 되다 보니까 불안해졌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 4월부터 형제 그 근거진 인천에서 돈을 모았던 거를 전주 매형집으로 계속 옮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10억 정도가 모일 때마다 누나를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누나가 차 끌고 오면 거기다가 실어서 보낸 거예요. 10억 정도가 모아지면 그러면 누나는 10억 모여졌을 때 인천에 동생 저 연락 받고 가서 받아가지고 가서 남편하고 상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에 보관했을 때요. 누나 아파트에다. 근데 누나 아파트도 언젠가는 추적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묻자. 네, 그래서 이제 한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다른 사람 통해서 누나한테 직접 갖다 배달해 주기도 하고. 근데 아마 갈 때는 깡통 같은 거 배달로 왔을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야 이 깡통 안에 5억 들었어 10억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불안해서 살 수 있어요? 저 배달하는 사람이 들고 가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마 그냥 눈 일반 머른 돈인데 어떻게 보면 도둑놈 돈인데 그렇죠. 가져가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사는 당연히 시작이 되지. 불법 도박 사이트는. 꼬리가 길면 밥이. 경찰이 이제 한 1년 남짓 해먹었으면 경찰 수사 시작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이제 중단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2009년 11월까지가 사이트 중단이에요. 네. 그 기간. 이제 돈도 뭐 더 이상 안 벌으니까 전달할 거 없겠고. 네. 이때까지 전달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0억이 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야, 그 마늘밭에서 발견했던. 네. 이렇게 돈이 그 사이트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면 이렇게 큰 돈이 이 바보들이 전부 집합해서 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요. 이건 절대 도박하는 사람이 벌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가 지금 운영을 했었는데요. 형은 인터넷에서 아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설을 한 거고. 운영하는 일을 했었고, 동생은 회원 모집을 하고 조직 관리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둘 다 공범이네요. 네. 그리고 모집책들이 아마 10명 정도? 아, 그러면 꽤 많은 거죠, 교수님. 많이 모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회원 모집 하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들 월급을 어떻게 해주냐라고 하면 캐시백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도박 사이트에 그냥 회원이 그냥 들어와서 도박하던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캐시백으로 어떻게 보면 그 도박 성과급 주는 거예요. 성과급. 그렇죠. 니네 이제 자주 들어와서 우리 사이트에서 도박하는데 니네들 저 모집책 임명해 줄 테니까 도박 사이트로 도박할 사람들 유인해서 그 사람들이 판돈 걸어갖고 잃은 데에서 떨어지는 돈의 일정 부분을 니들한테 줄게. 그게 다단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교수님 이게 캐시백으로 주는 거면은 사실 성과급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모으냐에 따라서 받는 게 달라지니까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집책으로 쓰는 회원들은 이제 등급이 자꾸 높아진 사람들이야. 자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잘 회유해가지고 결국 직원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캐시백으로 돈 받은 놈들도 역시 도박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박해요. 네. 뻔히 알면서도 또 도박해서 그 받은 돈 다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돈은 이 형제들만 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아마 고스톱? 고스톱, 맞고 포커래요. 여러분 고스톱은 3명이 치는 거고요. 맞고는 2이 치는 거예요. 맞죠, 교수님? 맞아요. 어떻게 그런 걸 잘 알아? 저도 해봤어요. 고스톱 칠 줄 알아요? 네. 네. 언제 한번 할까? 교수님 이거 막 나오는데 괜찮아요? 아니, 나는 백전백패라. 그럼 제가 이길 수 있겠어요. 나는 여태까지 아예 도박이라는 것 자체를 뭐 도박이나 마나 뭐 화투고 뭐 고스톱이고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취미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할 수 없이 어울리려고 해서 배우면 왕후고요, 왕후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광팔이 합니다. 광팔이. 그냥 여하간 광파는 게 제일 좋더라고. 그래야지 반본전이라도 해요. 네.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임을 하게 되면은 10에서 20% 수수료를 이제 띄게 되니까 우리가 사실 개평이라고 하죠. 일반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그것처럼 운영하는 사람이 갖고 가다 보니까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수님 한 판 정도가 3, 40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고스톱 같은 거 한 판 치는데 30초에서 40초 걸린대요. 회전율이 엄청나게 빠른 거지. 와.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칠 때마다 수수료 뛰잖아요. 네. 그러니 뭐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거지 뭐. 그러니까요. 이게 또 뭐 한 판에 1,000원, 한 판에 막 500원, 뭐 5,000원 하면 진짜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겠다. 네. 그래서 얘들이 경찰이 나중에 검거하고 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요. 1년 6개월 동안 170억을 챙겼대요. 얘네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로 170억을 챙겨가지고 그 중에서 한 50억 원 정도는 이제 중국에서 일하는 조직원들 월급 주고 역시 체제비도 줘야 돼요. 중국에서 서버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버 유지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쪽 국내 또 조직원들이 있으니까 걔들 유지비 그게 한 50억 쓴 거예요. 170억 챙겨서. 그럼 이 규모 엄청나게 큰 엄청난 거죠.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100억 좀 넘게 지들이 챙긴 거를 누나한테 준 거 누나가 마늘밭에 심어놨다가 이제 그게 싹이 안 나고 다 썩어버린 거죠. 네, 교수님 표현 대로 맞습니다. 싹이 안 나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땅 속에 묻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에 보관할 생각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밭주인 이 씨가 매형이. 그래서 김치통, 페인트통 막 이런 것들로 꽉꽉 채워서 다용도실에 보관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그런데 많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대체 110억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알려드릴게요. 110억 원이면 이건 산수니까 이건 간단하죠. 5만 원권 22만 장. 22만 그렇죠? 원 장이면 우리 구독자 수 5만 원권 22만 장. 22만 장. 그러니까 5만 원권 100장을 묶은 다발 20개. 네. 그게 1억이에요. 네.
예? 네. 그 묶은 다발 그 20개가 1억인데 1억은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치면 몇 킬로일 것 같아요? 1억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100장으로 묶은 돈다발 20개. 네. 20개. 꽤 나가겠는데요? 그게 2kg. 2kg. 그다음 높이는 그요저 2kg 정도 되면 22c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아, 그럼 한 요 정도. 예, 예. 아, 그러면 자 110억 원이면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110이면 아, 산수 잘해야 돼요. 네. 요번 산수는 내가 이거 몇 번 점검했어요. 산수 또 잘못해갖고 요전번에 그 좀 그래서 네. 저 몸무게는 몸무게래. 돈의 몸무게 맞아. 네. 무게는 220kg. 220kg, 높이는 24.2m. 24.2m면 와, 되게 높다.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110억을 그 밑에서부터 싸면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그 총 무게는 220kg. 와, 그게 그럼 아까 10억씩 옮겼댔잖아요. 네. 그럼 한 20kg씩 진짜 와, 옮겼었던 거네. 엄청나게 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네. 110억이 5만 원짜리로 22만 장. 바닥부터 싸면은 24.2m. 얘 돈의 몸무게는 220kg.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 그렇다면 이들 그 형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들 형제는 이제 그럼 돈을 다 잃은 걸 텐데 분명히 2010년 11월쯤에는 스탑이 된 거잖아요. 스톱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가 들어오면 자기들은 검거돼서 처벌 받으면 그만인데 이 돈은 뺏기기 싫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매형을 통해서 줘가지고 어디다 갖다 묻어버린 거거든요. 그 지들은 처벌 받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살고 나와도 몇 년 안 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 처음에는 누나 집 아파트에다가 다용도실에다가 쌓아놓는 형태인데 돈이 자꾸 모여졌잖아. 10억 단위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저 처남이 얘기했겠지. 매형이 야 다용도실에다 도저히 못 두겠어. 돈이 이제 높이가 높아져 갖고. 그러니까 그러면 마늘밭 하나 사가지고 밭 하나 사서 거기다 묻읍시다.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된 거예요. 큰 처남하고. 그래서 201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 땅을 구입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밭에 집에서 밭으로 댕기면서 계속 묻은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돌캐러 왔다고 그러잖아. 매일 와서 돌캤다고. 네, 돌캔 게 아니야. 밭간 거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1m 깊이로 땅 파고 계속 그 110억을 갖다 묻은 거예요. 와, 정성이다, 정성. 예, 이게 주로 새벽 시간에 혼자서 작업했대요. 그 이 씨 혼자서. 2011년 3월까지 10번에 걸쳐서 110억을 묻었다고 그래요. 10억 단위로 갖다 묻었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혼자 와서 1m씩 꼬박꼬박 파고 한다는 그러니까 게 1m 팠다면 이 정도 판 건데 이 정도. 그러니까요. 이걸 근데 너무 낮게 하긴 사람이 파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안 되니까 컨테이너 박스까지 누른 걸 수도 있겠죠. 컨테이너 박스로 이제 거기 집중적으로 묻은 곳에다가는 컨테이너 박스로 갖다 놓은 거지. 그래야지 경찰이 거기 컨테이너 박스 안 뜯어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굴착기 기사는 저거 몇십억 찾았을 때 그 장소가 아닌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뒤늦게 갖다 탁 설치하니까 저 밑에 뭐가 있다. 그 경찰에 신고한 거고 그래서 판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뭐 땅 갈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마늘밭을 매지 사람이 와서 마늘밭 가는데 의심 안 했나요? 마을 사람들 전혀 의심을 안 했대요. 워낙에 평범하게 생겼고 열심히 와갖고 밭일을 막 했잖아. 근데 그 밭일은 사실 아니지. 내가 채소 심으려고 이 밭에 있는 돌 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삽 가지고 와서 작업하니까 저 사람 하루도 안 빠지고 전주에서 와가지고 저렇게 밭일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전주 남부시장에서 채소 중간 도매상을 했었다고. 근데 이거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소문은 이제 그렇게 나. 거기에다 그렇게 난 거예요. 그 동네 김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의심을 안 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 김제 사람들은 저 밭산 저 이 씨가 전주에 가면 그 남부시장이 있는데 그 남부시장에서 채소 중간 도매상을 했대.
그 사람이 이제 김제에다가 이게 밭 사가지고 채소 심고 여기다 아이 집 짓고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두 부부가 열심히 와가지고 밭에 있는 돌 다 골라내고 정말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뭐 누가 의심 안 한 거예요. 전주 남부시장 나 어제 갔다 왔는데 어제. 아 진짜요? 어제 교수님 전제 나. 연휴 기간에 전주 그 연휴 기간에 통영 그 이틀 갔다가 나머지 하루는 전주로 갔는데 왜 전주 간 줄 아세요? 그 사위가 전주지방경찰청 이 IT 기업 그 직원인데 아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의 1, 2 그 시스템 그 아마 구축하는 거를 우리 사위 회사에서 맡았나 봐요. 아 그래서 일겸 가셨구나. 엔지니어 그래서 이틀 동안은 통영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하루는 미리 가서 자야 되니까 전주로 옮겨가지고 전주에서 그 남부시장 가고 현대옥 가서 콩나물국밥 먹고 그 옆에 조전문에 피순대 피순대 저 포장해서 가지고 오고 먹고 싶잖아요. 싶어요? 네. 먹고 싶어요? 맛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제 내가 혼자서 이제 운전해 왔지 마누라하고 딸 싣고. 싣고가 뭐지? 사위는 이제 태우고 사위는 이제 지금 남아서 그 전주에서 작업하고 오늘은 광주지방청으로 갔다는 것 같은데. 아 속속들이 지금 다 위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선 파악을 딱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범죄 수익금이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돈이었고 이것을 매형이 보관하고 있어서 마늘밭에다 심었다는 것까지 이해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엄한 굴삭기 기사한테 너 왜 내 돈을 훔쳐갔어? 이렇게 추궁을 한 거죠? 이게 이 매형 이 씨가 결정적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실수.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된 일. 그죠? 네. 이게 참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네. 아씨 언제까지 그 막 5만 원짜리 그냥 깡통에 그냥 그득그득 들은 거 맨날 심부름만 하고 땅 파갖고 묻고 있어요.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처남 그 형제가 맡긴 돈에 2억 4천만 원을 살짝 썼어요. 한 통 정도 썼네요. 한 통 썼어요. 매형 이 씨가. 그럼 이제 불안하잖아. 이게 언제든지 이제 달라고 그러면 2억 4천만 원. 근데 나는 진짜 이 매형이라는 사람 어리석다고 봐요. 야, 새끼야, 그 정도는 나한테 줘야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형제가 만만치 않나 봐. 무서운 사람들. 안 봐도 비디오 아닐까? 그렇죠. 불법 전주 쪽에 있다가 인천에 올라가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글쎄 출신 성분이 그다가 아름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지피는 게 있고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가 느껴지는데 어떤 출신인지. 네. 근데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미루어 짐작하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센 분들일 거예요. 센 분들, 센 사람, 센 새끼들. 그러니까 쫄았어. 네. 매형이 쫄았어. 2억 4천을 잘 썼지. 깡통에서 한 깡통 쓴 거야. 쉽게 얘기해서 한 깡통. 근데 5만 원짜리 한 깡통 쓴 거야. 진짜 언제 와서 빨리 돈. 자 이제 다 캡시다. 나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뽀록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엄청 했나 봐.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 보니까 처남 둘한테 그렇게 이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누구한테 뒤집어 쓰려고 맘먹었다는 거 보면 센 새끼들은 맞지 처남들이. 근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씨 입장에서는 가장 악수를 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싹 지켜보니까 야 이거 불안해 죽겠네. 2억 4천 한 깡통을 다 썼는데. 근데 2011년 2월 22일 날 한겨울에 그 저 전 밭주인의 그 부탁을 받고 굴착기 기사가 와갖고 매도자지 원래 땅. 네. 매화나무하고 소나무를 파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걸 딱 착안한 거야 머릿속에. 어울커니 저기다 뒤집어 씌우자.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겠지. 메꿔 주겠지. 아니면 내가 변명이라도. 아니 이제 받지 못해도 처남이 그 돈 달라 소리는 못 하겠지. 그러니까 변명이라도 할 거리가. 변명이라도 할 거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작극 선택을 했는데 굴착기 기사가 용기 있게 가서 경찰에 홀랑 신고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구사키 기사 정말 잘했어요. 그분. 네. 근데 구사키 기사님 되게 개인적으로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지하게 힘들죠. 당연히 뭐 안 봐도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형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 2010년 4월달에 작은 처남. 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작은 처남 같은 경우는 2010년 4월달에 충남청에서 수사가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가 개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를 대동해갖고 자진 출석했어요. 쓱 얘들이 그런 짓을 하거든요. 돈은 짱 박았잖아 이미. 야, 나 잠깐 들어가 살면 되잖아. 뭐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홍보식갱이처럼 뭐 교도소가 집일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침대에 누우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래잖아. 그쪽에서 습관을 들였더니 이 빵에서 잠자는 거를 수년 동안 인생의 절반 이상을 빵에서 주무시다 보니까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신대요. 그런 분들인데 이것도 같은 과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진 출석해 버렸어요. 변호사 선임해갖고 수사 시작되자마자. 그래서 구속 홀랑돼요. 네. 그래서 구속이 됐고 징역 받았어요. 네. 징역 얼마나 받았어요? 1년 6월 받았어요. 근데 여기 약간 그렇다면 큰 처남도 있잖아요. 큰 처남 있죠. 이 큰 처남은 지금 행방불명. 지금 현재도 행방불명인 출국 거죠. 금지 상태에 있는데 네. 수배 중입니다. 수배 중. 근데 이렇게 기사 보니까 이 작은 처남이 그래서 일단 큰 처남은 행방불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형한테 다 떠미는 거야. 그래서 1년 6개월을 받은 그렇죠. 거라고 도박 사이트 관련된 건 형한테 다 떠밀고 지는 내가 뭐 형 저 지시 받고 나 그 관리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 6월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형은 저 이제 그 덤태기 씌운 그 형은 지금 행방이 묘연한데 기록상으로는 국내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 출국 사실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미리국 그래서 근데 정황상 볼 때는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요. 정황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까지도 검거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저 이 마늘밭 이게 까지기 전에 그 이전에 매형하고 누나가 중국에다가 수시로 국제 전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에 이미 넘어가서 미리국이나 이런 걸로 중국 넘어가 있어서 거기다 통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경찰은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미리국으로 지금 중국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하여튼 출국 금지됐고 기소 중지는 잘 아시다시피 외국으로 나가면 정지돼 버리니까 언제고 들어와서 처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저 1년 6월 받은 그 저 처남 있잖아요. 네. 얘는 110억 추가로 나오자마자 또 조사했어요. 불러다가. 아 그렇죠. 해야죠. 그랬더니 다 형한테 역시 또 미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실제로도 불법 사이트를 개설한 거는 일단 형이죠. 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 그 형제 중에 큰 처남이라는 친구는 도망갔죠. 네. 수배 중이죠. 작은 처남은 지금 처벌 받았죠. 네. 그러면 숨겨준 사람들도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씨 부부. 범죄 수익금 이제 그 숨겨준 거 이거 이것도 처벌 받아야 되잖아요. 이 씨 그러니까 그 매형 네. 얼마 받았어요? 징역 1년. 1년 받았어요. 징역 1년. 그 마누라 네.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똑같이 2년. 그러면 마누라 저 누나 그러니까 범인 주범의 누나인 여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이제 그 저 땅에다가 그러니까 땅만 쎄 빠지게 판 매형. 그다음에 아파트 그 이 다용도실에 그 돈 쌓아놓고 썩은 냄새 맡았던 그 매형. 이 사람은 징역 1년. 돈 썩는 냄새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 말씀드렸죠. 아 세상에 고약한 게 돈 썩는 냄새예요. 이게 돈에 사람을 거쳐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작거려서 그럴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주물떡거리는 물건이 깨끗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처음에 나왔을 때 조폐공사에서 나왔을 때는 뭐 거기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거기서 근데 주폐공사에서 돈 새 돈 나오면 똥 냄새 나지 않아요? 약간 그 프린트 관련된 무슨 그 냄새라고 그러던데 좀 역겨운 냄새 나는 건 맞죠. 근데 그 냄새는 기꺼이 맡을 수 있어. 근데 사람 그 돌고 돌아서 말 그대로 돌고 돌아서 돈이잖아요. 그게 쌓여 있으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냄새 맡아봤어요? 저는 그 경험은 없겠다. 네, 그 김유희 경험. 프로파일러가 그건 저는 없겠다. 시체 냄새는 맡아봤는데 돈 냄새, 돈다발 냄새는 그거 못지 않아요. 저는 맡아봤잖아요. 어디서 맡아보셨어요? 2번 맡아봤어요. 그 사이비 종교 관련된. 하나는 저 포천 쪽에 있는 사이비 종교. 거기는 뭐 교주가 발 씻은 물도 먹으면 만명통치라고 그러는데
참 뭐 거기 교주 습격했을 때 우리가 가니까 이 장 안에서 그때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도 있고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문 열으니까 세상에 냄새 중에 가장 역겨운 냄새 그때 맡았거든요. 그리고 연천에서 또 사이비 사건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꺼내가지고 물 뿌리고 의식을 하면 다시 부활한다고. 거기에 뭐 제법 유능한 뭐 검사급 나 이제 단정져서 말 안 하려고 그래. 검사급 되는 사람들 뭐 이런 뭐 교수급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짱짱한 사람들도 자기 부모 수십 년 지나 다 썩은 시신 꺼내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재단 위에다 물 뿌리고 앉았더라고. 다 또라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 다 또라이가. 그 현장 그 인근은 연천 쪽에서 난 사건이에요. 그 인근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 시신 꺼낸 썩는 냄새로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못 맡을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보면은 들어갈 때부터 거기는 정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아유. 저는 그 제가 직접 간 건 아니었는데 정남규 아시죠? 정남규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CSI 요원들이랑 형사들이 깜짝 놀랐대요. 들어갈 때부터 그 냄새가 피비린내가 나더래요. 피비린내. 근데 거기 사는 어머니나 몰라요? 가족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돈다발 얘기하다 그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 포천에 있는 무슨 그 기도원 그 농에 썩어가는 그 돈 냄새 그때 구역질 진짜 토 나올 정도로 해보고 연천에서 부활한다고 그러는 그 시신 썩는 냄새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또 그 사람이 숨겨놓은 돈 무지하게 찾았거든요. 그것도 장롱 같은 데서 집안에 쌓였어요. 그때도 문 열으니까 그 돈 그리고 실제로 그 안쪽에 쌓인 그 현금에는 곰팡이가 쓸었더라고. 돈들이 쭉 일렬로 있는데 곰팡이가 푹 쓸었더라고. 거기서 문 열자마자 나는 그 썩는 냄새 시신 그 꺼낸 냄새하고 그거하고 비교해도 별반 차이도 없어요. 나 그렇게 돈 썩는 냄새 맡아봤는데 참 돈 썩는 냄새 지독해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우리가 근데 목숨 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싸게 맥혔네. 이거 저 작은 처남이라는 친구는 1년 6월 받은 거고 형한테 다 떠밀고. 네. 그럼 벌써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형은 지금 수배돼 있는 거고 네. 중국에 있을 거로 추정되는 거고 매형도 뭐 징역 1년 받았으니까 다 벌써 나왔고. 네. 또 뭐 그 당시에 아내 되는 사람은 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해당 사항도 없고. 다 현재 석방 상태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돈요, 교수님. 돈 우리 110억. 네. 몰수 플러스 추징금 4천. 그래서 이거 국고 환수됩니다. 추징금 너무 약하다. 그다음에 마늘밭은 그러면 마늘밭은 그러면 그것도 저 범죄 수익금으로 산 거잖아. 아, 그럼 이 씨가 산 게 아니고 그럼 국가 소유의 그것도 마늘밭도 경매 절차를 거쳐가지고 제3자한테 매각된 거고. 핫했겠는데요, 이 예. 마늘밭. 그리고 이 사람들 그 110억 몰수하고 추징금 4천한 게 2012년 4월달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그때 안대희 대법관이 판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범죄라고 해야 되나 이 돈과 범죄죠. 네. 범죄 수익금이니까. 예. 이 돈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직 첫 번째 이 발단이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배경이 된 굴삭기 기사님 계시죠. 생각 같아서는 국가에서 굴착기 기사님이 신고 한번 해주는 바람에 한 110억 넘은 게 국고로 귀속이 된 거 아니에요. 범죄 수익금을 환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 같아서는 포상금으로 내가 생각할 때 110억이면 뭐 한 11억을 줘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10% 원래라면. 예, 그런데 포상금 얼마 지급된 줄 아세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야. 이거 진짜 솔직히 규정이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정말 잘못했어 이거. 네. 200만 원 적어도 2억 원 줘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뭐 포상금은 200만 원밖에 지급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작물입니다. 범죄로 그 형성된 네. 이런 그 작물이에요. 작물 같은 경우는 그치. 없어요. 네. 그게. 우리가 뭐 유실물 같은 경우 찾아줬을 때 그것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물이기 때문에 작물에 대해서 뭐 이거는 범죄 신고라는 것들은 너무 당연시되는 의무로서 포상금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실물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돈을 주웠어요. 뭐
돈다발을 주셨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유실물 법이 있어요. 네. 그 주인한테 찾아준 사람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까지 사이에서 돈을 주도록 돼 있어요. 네, 5에서 20%. 네, 그러니까 이제 100분의 5, 100분의 20인데 그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법에 근데 제가 5에서 20%예요. 그러니까 5에서 20%라고 그러면 저 만약에 유실물법이 적용됐다면 이게 네. 저 신고했던 굴착기 기사 같은 경우는 5%만 해도 5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20%면 22억이에요. 그거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유실물 처리법에 의한 그 돈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작물이에요. 작물은 그 보상 규정이 없어요. 네. 지급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상금으로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준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열받죠.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 항의도 많이 했던데요. 네. 이게 뭐 장난하냐? 내가 2억 원 준대도 내가 받을 거 말까 하는데 20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110억을 찾아줬는데 돈 200만 원 주냐 이 새끼들아. 그냥 이제 애꿎은 경찰만 또 욕 뱉어지게 넘어갔지 맨날. 또 경찰분들은 죄송해요. 저희가 규정이 없어서 해드릴 수 작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네. 근데 이 굴삭기 기사님 아니 뭐 범죄 수익금에 대한 것이니까 뭐 규정이 없다 쳐요. 포상금도 사실 2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속상하기도 할 텐데 진짜 이게 수배 죽인 형이 혹시라도 날 그렇죠.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겁을 되게 많이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동네에서 아내하고 둘이서 식당 운영했었잖아요. 식당도 문 닫았대요. 이분은 국가에다가 110억이 넘는 거의 1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신고해서 국가에다가 돌아갈 수 있게 환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포상금은 200만 원 받고 본인은 불안하고 식당은 닫고. 식당은 문 닫고. 예. 그래서 이거 한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건 진짜 문제 있다. 이 사건 이게 참 이제 이 규정을 말하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유병헌이 그 매실밭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유병헌이는 그 당시에 포상금이 5억이었죠. 네. 신고 포상금이. 네. 신고 포상금이 5억이었는데 그 밭주인이 이제 유병헌을 발견해 갖고 신고했으니까 5억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왜요? 왜 못 받았냐면 경범죄처벌법에 자신의 영토 내에 시신 같은 게 발견이 되면 신고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내 밭이 안 하면 오히려 처벌받아요. 이게 내 밭이 아니었으면 5억을 받는데 이게 내 밭이었기 때문에 5억을 못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 경우 그분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게 규정이에요. 근데 뭐 진짜 우리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법이 일단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경범죄처벌법에 그 자신의 그 운영 관리하는 그 계획 구간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든요. 오히려 그 규정을 의무 규정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에 의해서 지킨 건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포상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상금은 200만 원 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신고했으니까 110억이고 200억이고 따지지 않고 이거는 작물이다. 유실물이 아니다.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고마워서 주는 거지만 법으로 5에서 20% 주라고 돼 있지만 그 규정은 없으니까 200만 원만 받으라 해서 이분 200만 원 받은 건데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말이 많았어요 이때. 네.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 사람. 그래서 하나 뭐 생기죠. 네. 우리가 중요 사건을 다룰 때는 항상 그 이후나 그 사건이 맞아요. 의미하는 그 사람은 것들이 있죠. 혜택 못 봐요. 태완이법에서 태완이가 네. 혜택 못 보듯이. 네. 이후에요. 범죄 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에서 예. 대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아마 몰수 대상을요. 몰수 대상. 네, 예. 그 범죄 수익을 추징을 해가지고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 신고자가 하고 그 공로자라고 하죠. 예.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예. 뭐 거의 없었던 거죠. 200만 그렇습니다. 원도 사실 만들어준 포상금이었던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이 기속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500에서 한 1억까지 한번 늘려보자. 가능하다. 맞아요. 네,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거 포상금 기준 이 사건이 나니까 이 포상금 기준에 문제 있다. 그래서 법무부에 요청했던 거예요 경찰이. 네.
이거 이 포상금 이거 제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마늘밭법이 생긴 거예요. 마늘밭법. 이게 포상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범죄 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가 마늘밭법이에요. 예, 이게 2011년 9월달에 입법 예고가 됐어요. 네. 그래서 최고 5억까지 받을 수 있게. 처음에는 500에서 한 1억까지만 네. 제기됐었는데 네, 5억 원까지. 그러니까 포상금 차등 지급이에요. 5천 미만 차저 국고로 환수되면 500만 원 정도고 200억 이상을 또 이 사람이 차저주면 한 1억 되고 그러면 200억 뭐 300억 400억 더 늘어나니까 그걸 맥시멈을 5억까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법이 미리 존재했다면 굴삭기 기사는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교수님이 적어놓으신 바로는 한 7천만 원 정도라고 네, 생각하네요. 100에서 200억 기준으로는 포상금 7천만 원이에요. 이 법 지금 새로 생긴 그 마늘밭법에 의하면 저 굴삭기 기사님은 원래 이 법이 있었으면 7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범죄 수익에 해당되는 범죄가 뭐냐면요. 도박. 뇌물수수입죠. 뇌물수수. 뇌물수수. 그래 요번 사건 도박 사이트 도박금. 이건 이호야를 막는 국고로 귀속되죠. 네. 두 번째는 뇌물수수. 뇌물수수. 그다음에 각종 사행 행위로 벌어들인 돈. 도박하고 맥락이 비슷하죠. 네. 마약으로 벌어들인 돈. 마약. 네,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해 갖고 벌어들인 돈. 네.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같은 거. 이런 걸로 몰래 벌어들인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 몰수해서. 그리고 강력범죄에 의해서 벌어들인 수익도 범죄 수익이 되는 거죠. 강력범죄 그렇죠. 강도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경우는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 이건 국고죠. 네. 이거 피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거 환부라고 그러죠. 우리는. 내가 지나가다가 강도 당해갖고 돈을 5천만 원 뺏겼어. 5천 원 뺏겼어. 뭐 만 원 뺏겼어. 그러면 그 강도가 검거되면 가지고 있는 만 원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환부해주죠. 절차에서. 근데 이 경우는 이 도박 사이트에 들어온 놈들 자체가 다 불법이야. 그죠? 네. 다 불법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도박을 하는 사람, 도박판을 개장한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 다 처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생성된 이 범죄 수익금 이거는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국고로 귀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박판에서 압수한 돈 그거 다 저 국고로 귀속해버리잖아요. 네. 도박판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안 주잖아. 네. 그리고 옛날에 기억나는 게 그때 서울청 강력계에서 옛날 짝퉁 있잖아요. 짝퉁. 그것도 다 폐기합니다. 폐기. 네. 근데 폐기할 때 아까워요, 그죠? 그렇죠. 제가 휘발유 확 뿌리고 저거 한 2개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지. 그 진짜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슈퍼노트급으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다 폐기 처분을 하죠. 나는 일선에 있을 때 그 짝퉁 가방, 그 우리 지역에 이 몰래 그 공장들이 만들어 갖고 짝퉁으로 막 가방 같은 거 만들어서 그 단속해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막 산더미처럼 싣고 와가지고 진짜 많더라고요. 꽁꽁 묶어서 번호 다 매겨가지고 해놓으면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야, 교도소 가려면 해. 근데 결국은 이제 검사가 폐기주의가 떨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짝퉁 가방 같은 거를 압수를 하면 폐기주의 안 떨어지고 후티어 검찰로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끙끙거리고 트럭 동원해서 갖다 준 기억이 있는데 뭐 다른 시원찮은 것들은 다 폐기하고 보고하라 그래서 우리가 폐기할 때 화덕 같은 데다 쌓아놓은 모습, 거기다가 휘발유 쫙 뿌리는 모습, 거기다가 불 지르는 모습, 그다음에 다 타고난 모습 이걸 다 찍어가지고 붙여서 보고하고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폐기했다고. 네. 중간에 또 그 불 붙여놓고 끌까봐 또 와서 감시도 해요. 그런데 가져가더라고. 오늘 검찰에서 폐기 처분을 하는 거죠, 뭐. 네. 폐기 처분은 검찰이 잘해요, 깔끔하게. 네. 오늘 그 김제 마늘밭 돈다발 사건. 이거 돈다발 할 때 기분이 되게 묘해지는구나. 이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범죄 수익금 환수금 제도가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항상 무슨 사건이 있은 후에는 어떤 반성이라든지 어떤 뭔가 보완해야 될 보완책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구차기 기사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 그러니까 법이 아까워요. 있었다면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런 범죄의 수익금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 관할하는 파출소장 우리 후배님인데 세상에 외지 사람 오지도 않는데 하여튼 이 마늘밭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그 마늘밭 주변에 대한민국에 있는 곳곳에 있는 모든 무당들은 다 왔다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돈골이야 돈골. 돈이 무더기로 발견된 그 땅 그 근처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돈 기운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파출소장이 그 후배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돈은요 가장 피와 땀 피는 흘리면 안 되겠다. 땀을 흘려서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이지. 피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이 진짜 노력해서 번 돈. 내 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네 오늘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